선생님이 화산 피해도 다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들으시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밑줄 긋고 암기할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선생님, 일단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요, 화산 가스가 분출되고요. 또 어떻다고 했습니까? 고체덩어리. 화산 뭐라고 했습니까? 화산 쇠설물이 나온다고 했고, 이 쇠설물 부술 쇠자의 가루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암석이 부스러져서 입자 크기가 다양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가 용암이다. 그래서 화산의 1차적인 피해하면 가스에 의한 피해, 쇠설물에 의한 피해, 용암에 의한 피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 대부분 수증기지만 그 외에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황과 같은 어떤 성분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산성이라고 했죠. 따라서 유독가스에 의한 1차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화산 분출했을 때 비가 내리면 산성비, 2차적 피해로 토양이 어떻게 될까요? 산성화된다. 여기까지 발전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화산 쇠설물한 대표적인 예, 화산재에 의한 피해 생각할 수 있죠. 화산재 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자 크기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서 화산재가 다량 분포되어서 공중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비행기, 항공 대란이 일어날 수 있죠.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유럽 항공 대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고 화산재가 마치 우리나라 황사현상처럼 얇은 막을 형성해서 햇빛 투과율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화산재가 쌓여서 어디에 식물의 입등에 쌓이게 되면은 뭐 식물의 호흡은 물론이고 광합성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식생 피해가 나타날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암,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용암 분출된 게 평균 1000도씨를 넘습니다. 그럼 이 고온의 액체가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뭐 농경지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가옥을 다 불태워 버릴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하실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은 용암류에 의한 피해, 용암 선생님 말씀을 드렸고요. 화산 쇠설류, 화산재 낙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화산 쇠설류에 의한 피해, 이걸 우리가 화쇠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은 화산 이류에 의한 피해 등을 공부를 할 텐데 그거 하기 앞서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현무암질 용암과 용암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무암질 용암의 성질 공부했었죠. 각각의 어떤 성격이 있었습니까?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커요. 유동성이 크다. 유무암질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점성이 커서 어떻게 분출한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는 폭발적으로, 격렬하게. 따라서 폭발적으로 격렬하게 분출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폭발적이고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게 뭐가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탄산음료, 탄산가스 많이 들었을 때 흔들었을 때 어떻게 뻥 하고 터진다고 했죠? 이 내용에는요. 화산가스 함량이 큽니다. 화산가스 함량이 선생님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화산 쇠설물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화산이 폭발할 때 혹은 화산가스에 의해서 부스러진 고체 덩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화산가스가 많으면요. 화산 쇠설물도 어떻다? 많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가 됐네요. 유무암질 용암이 많이 흐르는 지역 혹은 용암이 현무암질 유무암질로 나눠졌을 때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는 화산은요. 유동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무엇에 의한? 용암류에 의한 피해가 큰 겁니다.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무암질 화산 폭발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용암류에 의한 쭉 넓게 흐르는 용암류보다는 누구? 화산가스라든지 화산 쇠설물에 의한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화산 공부했을 때 이렇게 짧게 한번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그거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발전해서 화산가스와 화산 쇠설물 피해가 큰 여기서 발전해서 우리가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화쇄류의 피해와 바로 화산 이류의 피해입니다. 화쇄류는 뭐냐면요. 이 경우가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산가스와 화산 쇠설물이 결합해서 뻥 하고 터져 나가는 현상이고요. 화산 이류라는 건 뭐냐면 화산 쇠설물 중에서 주로 화산재. 두껍게 쌓인 화산재가 물의 혼합으로 인해서 빠른 흐름을 나타내는 거.
그것을 화산 이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태에서 공부했었던 흐름 중에 하나에 이류가 들어가요. 화산 이류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화산에 있기 때문에 화산 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물을 포함한 빠른 흐름, 화산 이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산 세설류와 화산 이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온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화쇄류, 선생님 가스랑 세설물인데 뭐가 그렇게 높을까? 아니요. 둘이 같이 터져 나오면요 온도가 1000도씨가 넘습니다. 빠르기는요 시속 70으로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화산 세설류와 화산 이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빠른 속도와 높은 온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화쇄류는 공중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 펑 하고 터지는 현상이라면, 화산 이류는 아래쪽으로 고온의 온도를 가지고 빠른 흐름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쇄류와 화산 이류를 비교를 할 것. 왜 이렇게까지 접근하느냐? 작년 예비 시행에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질제 파트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전체적인 화산 피해까지 다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하나만 정리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질재해 중에서 지진과 화산의 피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화산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조현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전조현상이라는 내용을 쓸 때 사실 지진 전조현상은 아직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 편이고, 우리가 볼 내용은 뭐에 대한? 화산활동 직전의 전조현상. 이 화산활동 직전 전조현상을 알고 있다면은, 아, 화산 분출이 임박했구나, 그럼 어디까지는 대피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가 서기 때문에 이 화산 전조현상만 체크해 보도록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화산활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지만, 현재 뉴스에서 백두산 폭발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를 내보낼 때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판의 경계가 있어서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화산 전조현상이나 혹은 화산 관련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요. 화산 전조현상은요, 화산 폭발 임박하게 되면 화산가스 함량이 엄청납니다. 화산가스 함량이 많아져요. 화산가스 분출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당연히 어떨까요? 주변에 마그마의 상승 운동이기 때문에 주변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 상승 효과. 또 하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산은 반드시 지진을 동반하는 현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마그마가 지하 내부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 마그마 상승에 의해서 화산 경사가 급경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 주변에 지형 변화가 유발된다. 지형 변화.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조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조현상을 토대로 피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련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4쪽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폭발로 인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아라.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사진으로도 이게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화산에서 배웠던 거 생각한다면, 이게 정확하게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상대적인 것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유형은 유문암질이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죠.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폭발적이다, 격렬하게 분출한다. 요 정도 접근해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을 비교한다면은 유문암질 쪽에 가깝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화산에 의한 피해가 유문암질형으로 폭발적이면 어떤 것들? 그렇죠. 화산, 쇠설물이라든지 무엇에 의한 피해가 크다? 화산, 가스에 의한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용 보도록 하면은요. 보기 기억. 많은 양의 화산재가 지표를 덮어 식물에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화산 세설물 안에 화산재가 들어갔을 테니까 화산재의 피해도 크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보시면 용암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용암에 의한 피해는 용암의 유동성이 큰 경우, 따라서 현무암질 용암이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니은 해당 사항 없고요. 보기 디귿을 보시게 되면 대기 중에 분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산활동이 꽝 하고 발생을 하면요, 기온 하강 효과도 있고 기온 상승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온 하강에는 여러 번 얘기를 했던 화산재가 되겠죠. 이 화산재가
대기 상공으로 올라가서 햇빛 투과율을 떨어뜨리면 기온 하강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년 전에 분출한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은요, 이 다량의 화산재로 인해서 다음 해까지 평균 기온이 0.5도 떨어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온 하강 효과고요. 기온 상승 효과는요, 누가 대표적일까요? 그렇죠. 수증기라든지 혹은 화산가스의 이산화탄소, 이들은 어떤 효과가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로서 온실 효과로 인한 기온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냐면, 여러분 맨 처음 우리가 원시지구 형성에서 미행성들의 충돌 기억나시죠? 미행성들이 충돌할 때 충돌열도 발생을 하지만 그때 발생한 화산 활동으로 화산가스가 다량 분출해서 온실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10, 조금 쉬운 말로 기압이 10기압이었다. 온실 효과 굉장했었겠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두 효과로 지구가 마그마 바다, 즉 용융 상태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효과가 같이 나타났을 때 직접적으로는 화산재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효과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큰 편이고, 만약에 동시에 이렇게 나타난다면 자료값을 여러분에게 더 줄 것입니다. 둘 다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기온을 하강시킨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 화산재가 언급됐어야 되고요. 여기는 화산가스로서 대기 중에 분출된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면 온실 효과이기 때문에 기온을 높이는 효과라고 해야지 맞는 매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디귿 어떤 설명입니까? 아, 디귿 틀린 설명이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요? 1번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